뭐 여기에 이제 지대한 역할을 한 것이 1970년도에 한국에서 생산을 시작한 동서식품이죠. 근데 커피를 국산화를 하고 싶은데 이제 설립자는 서정기 씨라는 분으로 돼 있어요. 이분은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 뭐 당연히 당시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면은 외국에서 들여오고 그 다음에 암암리에 거래되던 커피를 좀 대량 생산해서 한국에서 팔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서 커피를 생산하고 싶은데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공장을 건설해야 되는데 공장도 어떻게 건설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죠. 뭐 자금 문제도 있을 거고 예. 또 커피 원재료를 수입하는 문제도 있을 거고 그것도 있을 거고 뭐 그것도 사실 당시에 외화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죠. 커피가 필수제가 아닌데 무슨 원두냐라는 또 그런 이제 정부 정부의 허가도 못 받았을 거고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어려움을 겪다가 어떻게 커피 생산을 했는데 그때 겨우 찾아가서 이제 기술을 받은 것이 제너럴 푸드. 겨우겨우 이제 미국의 회사에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이제 기술 도입을 해가지고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당연히 제너럴 푸드에서는 별로 한국 시장을 탐탁하게 생각을 안 했죠. 별로 뭐 비중 있게 생각 안 했겠죠. 그 작은 나라가 소비를 하면 얼마나 하겠는가. 그래서 이제 처음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 회사가 1973년에 이 서정기 씨라는 분이 이제 굉장히 뭐 당시 뭐 아프셨는지 돌아가셨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회사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인수가 됩니다. 인수를 하신 분들이 누구냐면은 당시에 제일제당 사장을 하시던 분과 이제 그분하고 같이 그 회사 임원을 하시던 분 몇 분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지금도 사실은 생존에 계시는 김재명 씨라는 분인데 당시에 뭐 이병철 씨의 인척도 이제 인수하신 분들 중에 한 분 계셨고, 뭐 동업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그렇죠. 분들. 주주인데 이제 그래서 삼성에서 커피 산업을 안 건드린다. 왜냐하면은 이 김재명 씨라는 분이 삼성물산의 이제 창업 공신 중에 하나예요. 이분이 1938년 삼성 상해 때부터 사원을 하셨던 분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이분이 제일제당 제 생각에는 제일제당 사장을 하시다가 삼성에서 나도 이제 벗어나서 내 사업을 하고 싶다 해서 이병철 씨한테 말씀을 드려서 제가 일종의 이제 뭐 허락을 받고 그렇죠. 커피 회사를 인수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인수할 만큼 자금이 풍부하지 않으니까 주변에 뜻이 같이 하시는 분들 삼성에서 모아가지고 같이 시작을 그래서 제일제당이 뭐 여러 가지를 하지만 사실 상품 개발이나 그 다음에 퀄리티 컨트롤 면에서는 품질 어떤 컨트롤 면에서는 꽤 잘하는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굉장히 잘하는 강점이 있는 회사거든요. 그런 성격이 보시면 동서식품에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 뭐 DNA가 이제 이식이 된 셈이네요. 그렇죠. 뭐 말씀드렸지만 1938년부터 이병철 씨하고 같이 사업을 했고 제일제당이 1953년 설립인가 그러니까요. 그 전에 무역업을 했기 때문에 무역 관련 노하우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뭐 삼성의 DNA를 특히 제일제당의 DNA를 이식받은 동서식품이 출범을 해서 당시 이제 가루 커피죠, 파인 커피라는 걸 생산을 했고 이제 그 병이 지금도 아마 어디 가면 있을 거예요.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면 있을 텐데 있어야 되는 물건인데 그냥 이제 집어넣으면 그냥 쓱 녹는 물건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이제 지금 같은 동결 건조 방식이 아니고 그냥 분무 건조 공기 중에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제 커피를 이제 건조시켜가지고 나오는 방식인데 향은 그렇게 좋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커피 국산화가 많이 됐죠. 그리고 커피보다도 히트를 친 게 뭐냐면 1978년 프리마. 프리마 아시죠? 네, 기억나요. 프림. 그냥 먹어도 맛있으니까. 그렇죠. 그냥 먹으면은 이렇게 약간 달콤하고. 그렇죠. 단 우유 먹는 거니까. 약간 눅진하고 이제 고소한 맛이 나죠. 야자유로 만들어서 몸에 안 좋다고는 하지만은 당시에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맞아요. 이게 들어가야 좀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 것 같은 느낌. 맞아요. 커피에 설탕 넣고 우유 넣으면 그 맛이 안 나죠. 그래서 한국인의 입맛에 각인되어 있는 프리마. 그다음에 1980년 보다 이제 진보한 기술로 만든 동결 건조 커피 맥심. 지금도 맥심 많이 나오고. 그렇죠. 맥심 모카 골드 뭐 이런 거. 계속 이제 뭐 기술도 발전되니까 상품은 더 이제 세련되고 좋아지고.
그래서 이 1980년도를 맥심이 개발된 해를 동서식품에서는 한국 커피사의 전환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뭐 그렇게 말할만 하죠. 자, 그때 되면 어느 예. 정도 기술 수준이나 이것도 상당히 예, 질적으로 예, 차별화되고 예, 그랬다 예.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재미난 것이 보시면은 1970년대에는 이 동서식품이 제너럴푸드가 아니고 미국의 제너럴푸드가 아니고 제너럴푸드의 일본 자회사, 일본의 아지노모토라는 조미료 회사 들어보셨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지노모토 한국의 지금 미원 같은 조미료 굉장히 유명한 회사예요. 그 회사가 제너럴푸드의 합작선이었는데 여기서 사람을 파견해서 기술 지도를 했어요. 얼마나 별 볼 일이 없으면. 아니 당신은 그리고 미국하고 한국하고 뭐 직접 교류하기도 어려웠겠죠. 뭐 항공편도 별로 없었을 예. 것이고 일부 이제 청을 해가지고 마케팅 같은 건 미국에서 지도를 받았다고는 하지만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를 다 뭐 삼성에서도 당시에 일본 쪽 기술 지도를 많이 했고, 그렇죠. 예, 김재명 씨하고 이제 이용희 씨라는 당시 이제 맞아요. 실제 이제 경영 지휘하신 이런 분들이 다 일본에서 이제 배워오는 거를 익숙하시니까 삼성에서. 그렇죠. 예, 예. 그런 식이죠. 뭐 그랬는데 이제 80년도 그다음에 85년, 87년 이렇게 되면서 어느덧 기술이 성장해서 일본의 기술 지도는 전혀 필요가 없고 미국하고 직접 하다가 나중에는 기술을 발전을 시켜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회사는 제너럴푸드의 해외 자회사 중에 가장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인정을 받고 상도 몇 번 받았다고 해요. 제 생각에는 미국의 인스턴트 커피보다 맥심이 더 맛있을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그런 생각 드세요? 저는 뭐 예. 다른 이제 나라 뭐 커피를 예. 뭐